오늘 글로벌 증시가 이 사람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바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저금리 기조,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시사할 것인지가 바로 관건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목표에 한참 모자란다면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역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부양책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오늘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토론의 대부분을 할애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초안화적인 통화정책 당분간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발언이 지난해 연말에 했던 발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여가지고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파웰 원장의 그 말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그 다른 그 연준 위원들의 말이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연준 위원들이 그 연말 돼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파웰이 그 논의를 좀 죽이려고 이렇게 그냥 아주 강조한 것 같고요. 파웰이 작년 하반기 했던 얘기를 다 돌이켜 본다면은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 아주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금년은 금리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반복했지만은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주고 시장에. 그리고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 작년에 역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목표 2%보다 좀 높아져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취업이 다시 일자리 창출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계속 얘기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다른 좀 매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매파적인 그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일부 분석가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같이 돈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바이든 그 부양책이 추가되고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독감이 이제 통제되면은 그러면은 수요가 크게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들을 하는 분석가들이 지금 좀 늘고 있고 미국 국채 그 수익률이 좀 약간 지난주에 올라갔을 때 그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이번에 파웰이 한 말을 본다면은 그런 기조를 좀 많이 축소시키려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숫자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기조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기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작년에 강조했었던 일단은 인플레보다는 일자리에 신경을 더 쓰겠다. 이걸 다시 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답을 이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저금리 기조를 하는 그 시기에는 늘 이제 불거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파월 의장의 정확한 워딩을 보자면 인플레이션 동력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동력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지금같이 많은 돈을 뿌릴 때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2008년서부터 아주 그냥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또 금리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009년서부터 계속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거시경제학하고 금융경제학에 좀 수수께끼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강조한 것은 지난 3월, 4월 코로나 독감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네. 12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오를 수가 있지만은 3, 4월 지나면은 그러면 다시 정상 상태로 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게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요거를 좀 강조하는 거죠. 네.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그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보다는 연준 위원들 입 사이에서 나오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해석들, 증시 버블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같이 다 연관지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연준 의장의 말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준의 원래 목표는 실물 경제를 좀 조절하는 거지 주식 시장을 위해서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자기 실적하고 그 주식 시장 그 호황을 완전히 연결시켰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넣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압력이 생기지는 않을 거죠. 그래 가지고선 그 다시 좀 그 실물 경제 포커스를 두겠다. 좀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그동안 연초부터 연말부터 시장에서 불거졌던 자산 매입 축소, 저금리 기조의 엑싯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오늘 파월 의장이 아니야, 아직은 더 갈 거야라는 기조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이 완전히 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장까지는 안 했지만은 네. 그렇지만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면 충분한 그 시간을 유예 기간을 먼저 두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금년 말이라도 테이퍼링을 꼭 시작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좀 축소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곧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따지면 2,200조 원,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부양책 규모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서도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교수님은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발표를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단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거를 따르면은 네. 지금 저 부양책이 1차, 2차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것은 1차고요. 요게 한 2조 달러 정도 규모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2,000달러까지의 지원금, 개인당 2,000달러 지원금이 포함될 거고 그다음에 실업보험 그 강화를 또 이제 추가시킬 거고 그다음에 육아 지원 정책도 여기에 포함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가장 또 바이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또 백신 그 배포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또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포함될 거라고 지금 일단은 보도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예정자가 그 선거 운동을 했을 때 나는 뭐 공화당, 민주당 다 어떻게 같이 그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사항들을 뽑아서 여기 1차 지원책에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2조 달러라고 한다면은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크게 보겠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지원책까지도 여기에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일단 이 1차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같이 그냥 바이파리슨 그러니까 그 통합적으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네. 의지가 좀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2차는 요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일단 그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투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아마 2월에 발표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아니고 다른 매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양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일단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공개를 했고 1인당 1,400달러, 154만 원씩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CNBC에서 조금 전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또 우리 매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거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뚜껑이 열린 것 같은데 거의 예상치와 근접한 경기 부양책인 것 같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역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면은
부인할 수 지금 없군요. 미국의 2019년 GDP가 한 21조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조 달러를 부양책이나 코로나 대책으로 썼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2조 달러 또 추가로 쓴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뭐 미국 GDP의 뭐 거의 그 21조에서 지금 6조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 가까이 네. 지금 부양책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뭐 어쨌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 됐었고 실제로 지금 뚜껑이 열렸고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제기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추구해 왔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정 적자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를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 2조 달러 1차는 거의 다 국채로 그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1월서부터 11월에 최근 그 미국 인플레를 본다면은 인플레가 지금 한 1.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1.1%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보다 그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금리죠. 그래가지고선 그 국채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채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얘기했던 그 2차 더 규모가 큰 부양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세금 인상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연초에 증시의 방향을 좌우했던 게 국채금리였지 않습니까? 연초에 좀 오르니까 증시가 떨어졌고 다소 진정되는 듯 싶으니까 다시 강세로 올라왔고 오늘 또 오르니까 또 이제 약세를 보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방향이 이렇게 엇갈리는 추세로 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국채금리 전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실물 경제보다는 그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거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첫째, 가장 그 주식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추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정책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좀 엇갈려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쪽에서는 바이든이 그 경제 회복 정책을 하면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거니까 이것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경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를 것 같아 가지고선 또 이게 주식 시장이 또 이제 가끔가다가 좀 그 추세가 떨어지는 네.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2008년서부터 이런 현상을 좀 많이 봤지만은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나쁜 뉴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좀 그 역설적인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도 올해 첫 금통회의가 열립니다. 일단은 금리 자체는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게 맞고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금통위에서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상태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요. 내리려면은 지금 금리가 너무 낮고 올리려면은 좀 경기에 너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을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갈 그 위치가 없었는데 지금 그 연준에서 그냥 최소한도 다음 몇 개월 동안에는 뭐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좀 번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이잖아요. 그게 고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의 추세를 본다면은 한 5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이가 최소한도 2%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0.4%밖에 안 되거든요. 뭐 최소한도 정책 금리는 그게 그러면 학계에서도 그런 금리 격차에 대한 예전에 전통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는 바뀔 상황이에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0.5%고 미국이 0에서 0.2%인데 네. 그런데 지금 자금 유출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항상 자금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금리 격차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정책적인 과거에는 이 시각입니다.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한 2008년 직후에는 이게 한 2%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0.5%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게 지금 우리가 좀 지난 한 5년 동안이 굉장히 기이한 상태인지, 왜냐하면 국제 경제 자체가 좀 지금 기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에 2%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컸던지, 우리나라 경제도 어느 정도 커졌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신뢰라고 할까요? 그것도 네. 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줄었는지 요거는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한 2년 정도밖에 더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확실한 말을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기준금리 결정도 결정이지만 사실 이주열 총재가 브리핑을 통해서 내놓는 경제 진단에 대한 부분이 더 요즘에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 신년사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경기 시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또 어떤 시각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총재가 얘기했을 때 이게 모든 것을 새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 차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화 정책이 그렇게 잘 먹혀들이지 않는 걸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좀 지금 일단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갈수록 좀 모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3%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 바라고 있지만은, 이 네. 3% 성장률을 좀 따져 본다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2% 성장률에다가 마이너스 1% 성장률에다가 2019년에 2% 성장률을 더한 셈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 독감 이전서부터도 우리가 굉장히 저성장률의 어떤 덫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이런 면에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그리고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다시 좀 고성장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좀 미래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